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 조조호도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물은 드뭅니다. 그는 잔혹하지만 지혜로웠고 냉철하면서도 감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천하를 제패하려는 야심가였지만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수많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고민했던 인간이기도 했죠. 조조에게는 무려 2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군으로 이름을 떨친 아들도 있었고 문학과 예술로 시대를 빛낸 인물도 있었으며 또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조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수많은 아들 중에서도 조조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 인물은 단 5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5명은 각각 다른 재능과 성격을 지녔지만 조조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감정을 비추었습니다. 특히 천재소년 조승 조조가 직접 내 인생의 불행이지만 너희의 행운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랑했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마음속 이리저리는 조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조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5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위 조비. 조비, 그는 조조의 수많은 아들들 중 첫째이자 훗날 위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언제나 조조가 그리 사랑하지 않았던 아들이라는 오해 속에 남아있죠.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조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조조에게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장남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조가 그에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비는 6살에 활을 당기고 8살에 말을 타며 10살이 되던 해에는 이미 전장에서 아버지를 따라 싸움을 배웠습니다. 그의 재능은 일찍부터 두드러졌고 정치적 감각 또한 어린 나이에 비범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런 그에게 오히려 더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비의 눈 속에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조비는 영리했지만 동시에 야심이 컸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항상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경쟁심,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죠. 조조는 그런 조비를 보며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지혜가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후계자를 정할 때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조비 외에도 뛰어난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문학과 예술의 조식, 용맹한 조창, 그리고 천재소년 조승까지 누구를 세워도 후회는 없을 만한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조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천하는 머리로 다스리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 말이죠. 조비는 누구보다 냉철했고 현실을 보는 눈이 명확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을 이해했고 필요할 땐 감정을 버릴 줄도 알았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비는 형제들과 신하들의 눈초리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조조차 이루지 못한 꿈,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세운 위나라는 후일 삼국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첫 번째 위황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조조는 정말 조비를 사랑했을까? 어쩌면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조조는 그를 혹독하게 다루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이 가장이 죽게 돌아낸가 아이만큼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비는 조조의 마음속 복잡한 자부심이자 그의 야망을 이어받은 진정한 계승자였습니다. 조조의 삶이 불꽃이라면 조비는 그 불꽃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불사조였습니다. 제4위 조식, 조조의 수많은 아들들 중 가장 부드럽고 감성적인 영혼을 지닌 이는 바로 조식이었습니다. 그는 검을 들기보다는 붓을 들었고 피로 물든 전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종이 위에서 세상의 진실을 그려내길 좋아한 사람이었죠. 조식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운율을 이해했고 글자를 배우자마자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일찍부터 조조의 눈에 띄었죠. 어느 날 조조는 직접 아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식에게 즉석에서 시를 지어보라 명했죠. 주변의 신하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조식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읊조린 단 몇 구절의 시는 순간적으로 조조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언어 속에는 단순한 재능이 아닌 감정과 철학이 함께 살아 숨쉬는 세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조조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글
네가 직접 쓴 게 맞느냐? 조식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시를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조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무예로 천하를 평정할 아들은 아니었지만 글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조식의 이름은 훗날 아버지 조조, 형 조비와 함께 삼조산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학을 이끌었던 세 사람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조식은 현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허무함과 인간의 덧없음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늘 고독이 배어 있었고 그 고독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낙심불 어신다는 사랑과 그리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아름답게 그려낸 명작입니다. 또한 칠보시 치부는 형 조비와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단 한 걸음, 단 한순간 만에 시를 완성한 천재의 상징으로 남았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비는 황제가 되었지만 조식은 영혼의 왕이 되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문장은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조조는 생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글에는 나의 칼보다 강한 힘이 있다. 그 말처럼 조식의 문장은 칼이 닿지 못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베어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조조가 가장 자주 떠올린 아들은 바로 조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싸움 대신 시로 세상을 바꾼 사람, 권력 대신 감정으로 사람을 움직인 예술가,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영웅이 바로 조식이었습니다. 제3위 조창. 조창은 조조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인하고 또 가장 정직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책과 문학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글을 읽고 학문을 논할 때 조창은 항상 말 위에 올라타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앞에서 이끄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아들들을 불러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때 조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 짧고 단호한 대답은 조조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조조는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 욕심이 아닌 순수한 사명감으로 가득한 아들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조는 조창을 특별히 아끼며 자주 곁에 두고 전술과 병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부친에게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조심하며 아버지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집니다. 조창의 강인함은 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봉에 섰고 병사들보다 먼저 창을 들고 돌격했습니다. 장수는 군사들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했죠.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군복을 벗지 않고 부하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모습의 병사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조창이 나를 따르라 외치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늘 뿌듯했습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창은 말이 적지만 그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아이다. 조창은 결국 장군으로 임명되어 오환만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험난한 북방의 땅, 혹독한 추위와 거친 지형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의 진영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습전을 펼쳐 단숨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창은 내 손이자 내 칼이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그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창은 권력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후계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때에도 그는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내게는 황희보다 전장이 더 어울린다. 그의 이런 말은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조는 생애 마지막까지 조창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임종이 다가왔을 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창은 권세를 탐하지 않았고 오직 나라와 나를 위해 싸웠다. 그런 아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였다. 조창은 화려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용맹과 충성 그리고 순수한 헌신으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좇지 않은 무인 조조가 가장 믿은 아들로 오늘날까지 회자됩니다. 제2위 조숭. 조숭은 조조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빛이 맑고 집중력이 남달라 조조는 종종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조숭은 불과 몇 살 때부터 글을 읽고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조가 바쁜 정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직접 글을 가르쳤고 병법서와 시경을 함께 읽었다고 하죠. 조조가 한 구절을 읊으면 조숭은 금세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조조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단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마음이 곧고 세상을 헤아리는 눈을 가졌다. 조숭은 단지 똑똑한 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배려, 깊은 마음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궁중의 하인이나 병사들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벌을 주려 하지만 조숭은 오히려 나서서 변호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이 한마디에 조조조차 말을 잃고 아들의 마음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성품 덕분에 조조는 조숭을 누구보다도 아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이면 반드시 조숭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을 다뤄봤지만 너처럼 맑은 눈을 가진 이는 처음이다. 조조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조숭에게서 자신의 후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아들 조비는 야심이 강했고 다른 아들들은 각기 장점이 있었지만 조숭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측근들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만약 조숭이 성인이 된다면 나라의 주인은 아마 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조숭은 몸이 약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고 조조가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조숭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조숭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조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영광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장을 제패한 영웅이었지만 그날 그는 단지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모든 정무를 중단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나의 불행이지만 다른 아들들에겐 행운일 것이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조는 조숭이 살아 있었다면 그가 황위를 잇고 나라를 안정시켰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아들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테지요. 조숭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조비를 비롯한 형제들은 경쟁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숭의 죽음은 조조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오랫동안 조숭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고 대신 그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직도 조숭이 쓰던 붓과 종이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방을 치우려 하자 조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 머무는 곳이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조숭은 조조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기억 그리고 가장 아픈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총명함과 자애로운 마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조가 가장 사랑한 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1위 조왕. 조왕은 조조의 장남이자 그가 평생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수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조왕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도 강한 책임감과 충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조조는 조왕을 단순히 아들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후계자로 직접 키우고 함께 전장을 누비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길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조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병사들의 훈련을 참관하며 전술과 병법을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병사들도 조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진흙 속을 걸으며 고통을 나누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그런 조왕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뜻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킬 자다. 하지만 운명은 늘 잔혹하게 흐릅니다. 서기 197년 조조는 장수만르를 토벌하기 위해 원성간으로 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조조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죠. 전세는 유리했고 적은 이미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조조의 치명적인 약점 여자에 대한 욕망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장수의 숙모였던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를 억지로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장수는 분노에 휩싸여 한밤중에 조조의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전장은 혼란에 빠졌고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조조는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피신하려 했지만 적군이 이미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왕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로 얼룩졌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말을 타시옵소서.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함께 나가자. 그러자 조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말을 몰아 아버지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천하의 중심입니다. 아들이 대신 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왕은 이미 말 안장에 조조를 태우고 손수 그의 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왕은 오늘 부끄럽지 않게 죽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조왕은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충신 전이대모와 함께 적을 막아섰습니다. 불길 속에서 두 사람은 수십 명의 적을 베어냈지만 결국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조조는 가까스로 원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탈출하는 내내 뒤에서 들려오는 전이의 함성과 조왕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조왕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에게 있어 아버지로서의 심장 한쪽이 찢겨나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오랫동안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 원성을 다시 지날 때면 조조는 말굽비를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고 합니다. 저것이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조조는 황제를 꿈꿨던 영웅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얻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훗날 조조가 병석에 누웠을 때 곁에 있던 신하가 물었습니다. 공께서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어느 전투입니까? 조조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성이다. 그곳에서 나는 승리도 패배도 그리고 내 아들도 잃었다. 조왕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그리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인생을 가장 깊이 바꾼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충성과 희생은 효와 춘조의 상징으로 전해지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조가 가장 사랑한 아들, 조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